서울의 밤을 닮은 유흥가. 화려한 불빛 뒤편으론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곳. 춥고 어두컴컴한 밤거리는 눈아픈 네온사인으로 번쩍이고 있었어요. 이곳은 말이죠. 낮과 밤의 얼굴이 아주 그냥 완전히 다른 동네였습니다. 환한 대낮에는 그저 그런 평범한 상가 거리인데 해가 스르륵 지고 나면 온갖 술집이며 가게 간판들이 하나둘씩 반짝반짝 불을 밝히면서 야, 여기가 아까 거기가 맞나 싶게 다른 세상으로 확 변하는 거 있죠. 술에 취한 사람들이 휘청휘청 오가고 카바레랑 룸살롱 아가씨들이 나와서 호객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아, 그 화려함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어두컴컴한 질서가 꿈틀대는 그런 거리였답니다. 그런 유흥가 한복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오가는 사람이 제일 많은 사거리 모퉁이에 어느 날 영낯선 간판 하나가 떡하니 들어선 거예요. 빨간 글씨로 쓰인 철민이네 순대국밥이라는 글자가 밤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주변에 번쩍번쩍 정신없는 간판들 사이에서 어딘지 모르게 수수해 보이긴 했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눈길이 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강철민 씨는 이제 막 60줄에 들어선 나이에 이 도시의 새로운 시작을 찾아왔습니다. 키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다부진 체격에 군인 출신답게 꼿꼿한 자세로 국밥을 끓이는 모습은 뭐랄까? 마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 누구도 이 양반이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고 강철민 씨 역시 그런 지난 시절 이야기를 일부러 떠벌리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었죠. 그저 조용히 뜨끈한 국밥이나 끓이면서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쭈, 이런데 가게가 생겼네. 국밥집이라. 이야, 속풀이하기 딱 좋겠는데 술에 잔뜩 취한 손님 하나가 덜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철민 씨는 말없이 고개만 꾸벅 숙이며 맞이했죠. 어서 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시면 국밥 금방 내어 드리겠습니다. 강철민 씨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울렸어요. 수십 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 특유의 그런 목소리였죠. 손님은 흐리멍덩한 눈으로 강철민 씨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구석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순댓국밥 하나요. 근데 사장님, 여기 언제 문 연 거예요? 처음 보는데 일주일 전에 열었습니다. 아직은 손님이 그리 많지는 않네요. 강철민 씨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었어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대화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는 뚝배기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담아 손님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순댓국밥 나왔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양념은 입맛에 맞게 넣어 드십시오. 손님은 국물 한 숟가락을 푹 떠먹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와, 이야. 이거 진짜 끝내주는데요. 사장님, 전에 어디서 장사하셨어요? 국물이 어우, 아주 진하고 깊은 맛이. 이야. 강철민 씨는 그저 빙긋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군생활 30년 동안 부대원들을 위해서 종종 해장국을 끓여주곤 했거든요. 특수부대원들의 그 살인적인 훈련이 끝나고 나서 그가 끓여주는 국밥 한 그릇은 그야말로 천국의 맛과 다름없었죠. 그때 그 비법을 고스란히 가져온 것이었어요. 그냥 뭐? 오랫동안 끓여봤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시니 제가 더 고맙습니다. 강철민 씨의 목표는 단순했어요. 이 유흥가에서 밤새 술 마시고 나온 사람들이 다음날 속이라도 제대로 풀 수 있는 곳. 그저 따뜻한 국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 그 이상의 욕심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받은 퇴직금으로 이렇게 조용히 장사나 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가 미처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으니 이곳 유흥가는 그저 평범한 상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죠. 이 거리는 말이죠. 흑곰파라는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가게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규칙을 암묵적으로 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철민 씨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게 된 것이었답니다.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사장님, 첫 손님이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강철민 씨는 조용히 그릇을 치우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야. 하지만 그는 자신이 곧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흥가의 아침은 거짓말처럼 조용했어요. 강철민 씨는 새벽 6시에 일어나 가게를 정리하고 장을 보러 나섰죠. 시장에 가서 신선한 순대와 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를 사면서 오늘의 국밥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뭔가 꽉 찬 느낌이었어요. 오전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술에 취한 손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놓는 일. 그게 그의 일과였으니까요. 사장님, 이 동네 처음이시죠?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강철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한 달 전에 이사 왔습니다. 순댓국밥집을 열었어요. 어머나, 어디다 여셨는데요? 저기? 역 앞 사거리 코너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하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아이고, 거기는 조심하셔야 할 텐데? 다른 말은 못하겠지만 강철민 씨는 좀 의아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장을 본 후에 가게로 돌아왔죠. 국밥집 문을 열고 뚝배기에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향긋한 고기 냄새와 깊은 육수 향이 가게 안에 솔솔 퍼져나갔어요. 첫 주는 그럭저럭 조용했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한 10명 남짓 적다면 적은 숫자였지만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것 치고는 그리 나쁘지 않았죠. 그러나 둘째 주부터 상황이 슬슬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을 타고 강철민 씨의 국밥 맛이 아름아름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야, 거기 새로 생긴 순댓국밥집 가봤냐? 완전 개쩐다던데? 나도 들었어. 국물 맛이 진짜 끝내준다고 해장으로 완전 딱이라던데. 사장님, 여기 국밥 한 그릇 더 주시면 안 돼요. 리필 좀.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술집에서 막 나온 취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강철민 씨의 국밥은 해장 음식으로는 정말 최고였거든요. 특별히 만든 양념과 깊은 맛의 육수, 그리고 입에서 살살 녹는 순대의 그 환상적인 조화는 술에 지친 사람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늘어나면서 슬슬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옆 건물 술집 주인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장사 잘 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축하드립니다만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강철민 씨는 국밥을 뜨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동네는요? 좀 특별한 규칙 같은 게 있어요. 새로 들어오는 가게는 일종의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요. 술집 주인은 주변을 슬쩍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모든 가게가 뭐랄까 보호비를 내고 있어요. 그게 이 동네에 보이지 않는 룰이죠. 강철민 씨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아주 잠깐 날카로워졌어요. 보호비요 누구에게 내는 겁니까? 흑곰파라고. 이 동네를 관리하는 어르신들이에요. 매달 한 50만 원 정도 내면 가게는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죠. 술집 주인은 어딘지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곧 그분들이 찾아오실 겁니다. 너무 대들지 마시고. 다들 그렇게 살아요. 경찰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강철민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특히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인간들은 정말이지 눈뜨고 보지 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곳에서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술집 주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가게를 나갔어요. 강철민 씨는 다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영 불편했습니다. 그는 이런 불합리한 세상을 보면서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은퇴했지만 그의 가슴속 정의감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죠. 다음 날, 가게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손님은 점점 더 늘어났고 자정을 넘어가자 가게는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어요. 취객들은 강철민 씨의 국밥을 먹으며 하나같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이 국밥 진짜 대박이에요. 아니, 어디서 이런 비법을 배우셨어요? 이런 맛은 진짜 처음이라니까요. 강철민 씨는 그저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갑자기 가게 문이 요란하게 쾅 열리더니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험상궂은 남자 대여섯 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손님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숙이거나 슬금슬금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자들 중 가장 앞에 선 딱 봐도 두목처럼 보이는 사내가 가게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강철민 씨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한 50살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과 얼굴에 길게 난 칼자국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새로 오픈한 국밥집이 여기구먼. 장사 잘 되는 것 같아서 특별히 축하해주러 왔어.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서슬퍼런 위협은 너무나 명백했어요. 손님들은 하나둘씩 슬금슬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흑곰파 행동대장 조상필이라고 합니다. 사장님과 잠시 조용히 대화 좀 나눌까 하는데 강철민 씨는 국자를 들고 있는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불끈 들어갔습니다. 조상필은 그런 강철민 씨의 반응을 오히려 즐기는 듯했어요. 우리 두목님께서 새로 오신 사장님께 인사 한번 나누고 싶다고 하시네요. 새로운 가게가 이렇게나 잘 된다니 우리도 참 기쁩니다. 허허. 조상필의 말에는 교묘하게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었죠. 내 놈의 성공이 지금 우리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뭐 이런 경고였어요. 강철민 씨는 이제야 똑똑히 알았습니다. 시장에 채소 파는 아주머니와 옆 가게 술집 주인이 왜 그렇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런 말들을 했는지를요. 국밥이나 한 그릇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강철민 씨의 너무나 단순한 대답에 조상필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런 반응은 정말이지 처음이었거든요.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거나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게 보통이었으니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다음에 들르죠. 오늘은 그냥 인사만 드리러 온 겁니다. 조상필은 부하들에게 슬쩍 눈짓했고 그들은 소리 없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은 아주 분명한 경고였어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 사장님. 문이 쾅 닫히고 가게는 다시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아있던 몇몇 손님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강철민 씨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강철민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묵묵히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센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조용하고 평화로운 은퇴 생활 같은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유흥가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미치지 않는 어두컴컴한 뒷골목. 그곳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죠. 흑곰파의 아지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호화로운 가구와 값비싼 미술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백상호라는 남자가 바로 그곳의 중심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어요. 백상호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딱 벌어진 어깨에 강인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유흥가를 완전히 장악한 폭력 조직, 흑곰파의 두목으로 이곳에서는 그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사업도 함부로 시작할 수 없었죠. 그는 커다란 창가에 서서 유흥가의 반짝이는 불빛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새로 생긴 가게가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데 그래. 백상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의 앞에 바짝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조상필이 대답했어요. 네, 두목님, 철민이네 순대국밥이라는 곳입니다. 한 달 전에 문을 열었는데 요즘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보호비는 백상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상필을 쏘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불쾌함이 가득했어요.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 찾아가 봤는데 그 사장이 조금 특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이하다고 뭐가? 어떻게 보통 사람들처럼 저희를 보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저희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듯한. 백상호는 말없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천천히 불을 붙이며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어요. 조상필이. 너 해병대 나왔다고 했지? 그 사장놈도 혹시 군인 출신인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세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백상호는 다시 창가로 몸을 돌려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가서 확실하게 매듭 짓고 와라. 이 동네는 우리 구역이다. 누구든 여기 룰을 따라야 해.
조상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그 국밥집 사장의 눈빛에서 보았던 무언가가 그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아주 강한 의지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그런 깊고 무거운 눈빛이었죠. 다음 날 밤, 조상필은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철민이네 순대국밥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간,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거렸어요. 그들은 가게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서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거칠게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영업 안 해요. 돌아가세요. 사람들은 그들의 시커먼 가죽 재킷과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는 대부분 찍소리 못하고 재빨리 발길을 돌렸어요. 조상필과 그의 부하들은 마치 자기 가게인 양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고 있던 손님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자자, 다들 계산하고 나가주세요. 오늘 가게 문 닫습니다. 조상필의 말에 손님들은 허둥지둥 돈을 내고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금세 가게 안에는 강철민 씨와 흑곰파 조직원들만이 덩그러니 남았어요. 자, 이제 우리끼리 조용히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네. 조상필은 가게 중앙 테이블에 거만하게 걸터 앉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가게 곳곳에 마치 그림자처럼 자리 잡고 조상필은 소주 한 병을 꺼내 보란 듯이 잔을 채웠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 룰을 아직도 잘 모르시나 봐요. 응. 강철민 씨는 조용히 주방에서 나와 조상필의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바위처럼 담담했어요. 무슨 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동네는 우리 흑곰파가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모든 가게는 우리에게 보호비를 내야 해요. 한 달에 50만 원. 따일. 뭐. 그리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잖소? 강철민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국밥집이나 조용히 열고 살려고 했을 뿐인데 어쩌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지난 30년간 해병대 특수부대에서 불의와 맞서 싸워온 사람이었습니다. 국밥 드시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만 나가주시겠습니까? 강철민 씨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가게 안의 공기가 순간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상필은 들고 있던 소주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사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해코지하러 온 게 아니라 보호하러 온 겁니다. 이 동네 생각보다 위험해요. 술 취한 진상들,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깡패들, 누가 와서 가게를 때려 부수고 행패를 부릴지 아무도 모르죠. 우린 그런 험한 일이 없도록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겁니다. 제 가게는 제가 알아서 지킬 수 있습니다. 강철민 씨의 너무나 단호한 대답에 조상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국밥집 사장은 자신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서는 알 수 없는 강한 자신감마저 느껴졌다. 이 남자, 보통 내기가 아닌데 전혀 당황하지 않아. 조상필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너무나 태연했어요. 강철민 씨는 그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언뜻 평범해 보였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조상필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언제든 어떤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된 노련한 군인의 자세로 보였어요. 이상하게 아주 강한 기운이 느껴진단 말이야. 조상필은 부하들에게 슬쩍 눈짓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자리에서 스르륵 일어났어요. 조상필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죠. 사장님, 제발 생각 좀 잘해보세요. 우리 두목님은 그렇게 인내심이 많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가게를 막 나서려는 순간이었어요. 한 부하가 실수로 테이블을 건드렸고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와장창하고 깨져버렸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날카롭게 튀었죠. 아,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부하는 겉으로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일부러 그런 것 같은 묘한 뉘앙스였어요. 강철민 씨는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유리 조각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조상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철민 씨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는 이제 거의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조상필은 부하들에게
일단 철수하자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가자. 가게 문이 닫히고 강철민 씨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을 말끔히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원래는 정말이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불의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죠. 그의 삶의 신조는 언제나 정의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약한 자를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것. 그게 바로 그였으니까요. 유흥가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강철민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주방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그러나 그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흑곰파는 분명히 다시 올 것이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압박을 가해올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한편 조상필은 흑곰파 아지트로 돌아와 두목 백상호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어요. 두목님, 그 국밥집 사장이 아무래도 좀 특이한 놈 같습니다. 특이하다고 뭐가 또 보통 사람들처럼 저희를 보고 겁을 먹거나 빌빌거리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저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백상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내일 당장 가서 확실하게 처리하고 와. 이 동네는 우리가 지배하는 곳이다. 누구든 여기 룰을 따라야 해. 알았나? 조상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국밥집 사장은 정말로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흑곰파의 압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상필은 두목 백상호의 엄명을 받고 이번에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조직원 둘을 국밥집 앞에 딱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가게 앞도로를 떡하니 점령하고 서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죠. 여기 오늘 문 닫았어요. 다른 데 가세요. 사장님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영업 안 한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조직원들의 험상궂은 얼굴과 위협적인 태도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슬금슬금 발길을 돌렸어요. 강철민 씨는 가게 안에서 이 모든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국밥 준비를 다 마쳤지만 손님이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강철민 씨는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직원들이 그를 날카롭게 노려봤지만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앞에 당당히 섰어요. 제 가게 앞에서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강철민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바위처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조직원들은 서로 어색한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왜 여기 이러고 서 있는지 잘 아시잖소. 그냥 얌전히 보호비만 내시면 이런 귀찮은 일 없을 텐데 불법적인 돈은 단 한 푼도 낼 수 없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세금 다 내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강철민 씨의 너무나 단호한 대답에 조직원 하나가 앞으로 쑥 나섰습니다. 그는 키가 멀대같이 크고 팔에는 시커먼 문신이 가득했어요. 사장님, 우리 두목님이 그렇게 인내심이 많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다른 가게들처럼 조용히 따르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강철민 씨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해병대 생활 동안 그는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들을 수없이 겪어왔어요. 북한 특수부대와의 숨막히는 대치 상황, 머나먼 해외 파병 중에 적대 세력과의 목숨을 건교 전 그에게 이 정도의 가짜는 압박은 사실 큰 위협축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내 가게 앞에서 당장 비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순간 강철민 씨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순한 국밥집 사장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온 특수부대 출신 군인의 날카롭고 냉철한 그런 눈빛이었죠. 조직원들은 순간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주춤 물러섰어요. 아, 알았어요. 오늘은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쇼. 사장, 그들이 마지못해 물러나자 강철민 씨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 종일 손님은 거의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옆 건물 술집 주인이 다시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흑곰파하고 그렇게 정면으로 맞서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이 동네에서는 정말 너무 막강해요. 강철민 씨는 묵묵히 국밥을 끓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불합리한 건 절대로 용납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하지만 사장님, 그 사람들이 지금 다른 가게들한테까지 압력을 넣고 있어요. 저 국밥집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본다고 은근히 협박하면서요. 다들 사장님이 그냥 흑곰파에 굴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강철민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본의 아니게 다른 상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는 한번 세운 원칙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한다고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할 겁니다. 불의에 한번 굴복하는 순간 그들의 횡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술집 주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강철민 씨의 그 엄청난 고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 다들 그렇게 삽니다. 여기서는 그냥 다들 보호비 내고 조용히 장사하는 게 최선이라니까요.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닙니다. 강철민 씨의 너무나 단호한 대답에 술집 주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힘없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다음 날 흑곰파의 압박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이번에는 가게 앞뿐만 아니라 주변 골목까지 조직원들이 쫙 깔렸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국밥집에 대한 온갖 나쁜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저 집 음식 먹고 단체로 식중독 걸렸대요. 글쎄, 위생 상태가 아주 엉망진창이라던데요. 조심하세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자 몇몇 조직원들이 술에 잔뜩 취한 척하며 가게에 들어와 온갖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일부러 술병을 집어던지고 멀쩡한 테이블을 걷어차 뒤엎었습니다. 강철민 씨는 그저 묵묵히 그것들을 치우고 또 치웠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였어요. 이틀, 사흘, 그런 끔찍한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가게의 매출도 급격히 곤두박질 쳤어요. 주변 상인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강철민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흑곰파의 혹독한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조상필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그는 텅 빈 가게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한쪽 테이블에 털썩 앉았습니다. 사장님, 순댓국밥 한 그릇만 주시죠. 강철민 씨는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떠서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조상필은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고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야, 정말 맛있네요. 이런 맛있는 국밥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못 먹게 된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강철민 씨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좀 보십시오. 가게가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다. 그냥 순순히 보호비 내시고 평화롭게 장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강철민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손님들로 북적거리던 거리가 이제는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군인 출신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제가 그때 지키려고 했던 건 바로 힘없는 약자들이었죠. 이제 와서 이런 가짜는 불의에 순순히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조상필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도 한때는 자랑스러운 해병대원이었습니다. 강철민 씨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어떤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개인적으로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우리 두목님은 이런 상황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직접 처리하시는 수밖에 없겠군요. 조상필은 국밥을 깨끗이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돈을 테이블 위에 놓고 가게를 나가려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맛있는 국밥. 정말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그날 밤 강철민 씨는 가게 문을 닫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을 하나하나 천천히 되돌아봤어요. 해병대에 처음 입대했던 20살, 푸릇푸릇한 청년 시절부터
특수부대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활약했던 빛나는 시간들. 그리고 60의 나이에 은퇴하여 조용히 국밥집을 열기로 했던 그 모든 결정까지 그는 언제나 자신의 신념대로 부끄럼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 불의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지. 강철민 씨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똑똑히 알았어요. 내일이면 오늘보다 훨씬 더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해병대 특수부대에서 호랑이 교관으로 불렸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가르치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어떤 위협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원칙을 지키는 그 강인함 때문이었습니다. 강철민 씨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내일을 위한 국밥 재료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 어떤 것엔 압박이 밀려와도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꿋꿋하게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유흥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술집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거운 긴장감이 거리에 싸늘하게 감돌았어요.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철민이네 순대국밥 앞에 나란히 스르륵 멈춰섰고 차에서 내린 15명의 사내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시커먼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선두에 선 사람은 바로 조상필이었어요. 그는 지난 일주일간 강철민 씨의 국밥집을 집요하게 압박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두목 백상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오늘 밤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라고 엄명을 내린 상태였죠. 자, 들어간다. 조상필의 목소리에는 어쩐지 확신이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인지 모를 불길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그는 강철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강철민의 과거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우르르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강철민 씨는 여전히 가게에 있었어요. 그는 마치 그들이 올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너무나 조용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사장, 이제 다 끝났어 알지? 조상필의 부하 중 하나가 일부러 큰 소리로 고함쳤어요. 그들은 가게 안으로 들이닥쳐 멀쩡한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한껏 조성했습니다. 오셨군요. 강철민 씨는 너무나 평온한 목소리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는 국자를 조용히 내려놓고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키 180cm가 훌쩍 넘는 다부진 체격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6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몸은 여전히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제 대화는 끝났습니다. 선택지는 2가지뿐이요. 순순히 보호비를 내거나 아니면 이 가게 문을 아예 접거나. 조상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는 이번에는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야만 했습니다.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강철민 씨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했어요. 그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조상필이 손짓하자 2명의 부하가 앞으로 쑥 나섰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강철민 씨의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철민 씨의 눈빛이 섬광처럼 번뜩였어요.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국밥집 사장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밥 먹듯이 겪어온 진짜 군인의 눈빛이었어요. 강철민 씨는 몸을 살짝 틀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어요. 멱살을 잡으려던 부하의 손목을 순식간에 잡아채 그대로 꺾어버렸고 부하는 억하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너무 놀라 허둥지둥 뒤로 물러섰어요. 뭐, 뭐야 이거. 가게 아니.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조상필은 앞으로 나서려다 자신도 모르게 우뚝 멈춰섰습니다. 강철민 씨의 그 싸늘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눈빛은 어디선가 분명히 본 것만 같았습니다. 모두 일단 물러서. 조상필의 다급한 명령에 부하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조상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철민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 남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호랑이 교관님. 조상필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철민 씨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조상필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하사. 순간 가게 안의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아득한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교관님. 조상필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이 국밥집 사장을 보고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20년 전 그가 해병대 수색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 호랑이 교관으로 불리며 전설처럼 여겨졌던 바로 그 무시무시한 상사님을 지금 여기서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돼. 조상필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해병대 시절 가장 두렵고도 존경스러웠던 존재가 바로 눈앞에 이 사람이었어요. 강철민. 아니 박성태 교관은 당시 해병대 특수부대의 전설적인 교관으로 지옥과도 같은 엄격하고 강인한 훈련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강하사.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강철민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러운 국밥집 사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훈련장에서 나약한 부하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리던 바로 그 서슬퍼런 교관의 목소리였어요. 조상필은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몸을 차렷자세로 곧게 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교관의 그 엄한 명령에 기계적으로 반응했어요. 죄송합니다. 교관님.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조직원들은 이 황당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그들이 아는 한 행동대장 조상필은 그 누구 앞에서도 두려움을 모르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나이였어요. 그런 그가 지금 맨 허름한 노인 앞에서 바짝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행동대장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부하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닥쳐. 조상필의 날카로운 외침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보며 부하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분은 우리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분이다. 네. 하지만 두목님께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모두 당장 여기서 물러나. 조상필의 너무나 단호한 명령에 부하들은 서로 어리둥절한 얼굴로 쳐다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이런 황당한 상황을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어요. 조상필은 다시 강철민 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아니 교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강철민 씨는 조상필을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강하사, 지금 자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건가? 네, 교관님, 알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해병대 정신은 다 어디다 팔아먹었나. 조상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온몸을 파고드는 듯한 깊은 부끄러움과 뼈저린 후회로 가득 찼어요. 한때 그는 정말이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제대 후 냉혹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흑곰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교관님,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강철민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과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이해의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모두 데리고 나가게. 강철민 씨의 명령에 조상필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황당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게를 나갔어요. 조상필만이 홀로 남아 강철민 씨와 마주 섰습니다. 교관님, 아니, 사장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자랑스러운 해병의 모습인가? 강철민 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질문에
조상필은 차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떨굴 뿐이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벌써 잊었나? 강철민 씨의 그 한마디에 조상필의 눈가가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피땀 흘리며 훈련받을 때 매일같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해병대의 신조였어요. 그러나 차가운 사회에 나와 이리저리 치이고 방황하는 동안 그 뜨거웠던 신조는 그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하게 바래져 갔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조상필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는 똑똑히 알았어요. 오늘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꼬여버린 인생이 다시 한번 송두리째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조상필은 흑곰파 아지트로 돌아와 두목 백상호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어요. 부하들은 멀찍이 떨어져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의문과 혼란이 가득했죠. 뭐라고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금 제정신이야. 백상호의 목소리는 화라산처럼 들끓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엄한 명령이 감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어요. 죄송합니다. 두목님. 하지만 그 국밥집 사장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조상필의 뜻밖의 대답에 백상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특별하다고 뭐가 그깟? 국밥집 늙은이가 뭐가 특별하다는 거야? 그분은 제가 해병대 시절에 만났던 전설적인 교관님이십니다. 호랑이 교관으로 불리며 특수부대 내에서도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백상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조상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불신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뭐 과거의 그런 가짜는 인연 때문에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지금 두목님, 그분은 단순한 교관이 아니십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전 전문가 중 한 분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건드린다면 조상필의 그 말에 백상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피식 비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너무나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런 다 늙어빠진 퇴물 영감탱이가 우리 흑곰파를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응, 나는 이 도시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다. 백상호의 오만함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조상필의 어깨를 구둣발로 거칠게 툭 밀쳤어요. 내일 당장 다시 가서 그 빌어먹을 가게를 박살내버려 왔냐? 그러면 넌 더 이상 흑곰파의 행동대장이 아니야. 알았어. 조상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거운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는 도저히 백상호의 그 비열한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강철민 교관님은 그가 인생에서 가장 존경했던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길고 길었던 흑곰파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철민이네 순대국밥은 평소와 똑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철민 씨는 어제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함없이 묵묵히 국밥을 준비했어요. 그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주변 상인들의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죠. 그들은 어젯밤에 일어났던 그 믿을 수 없는 일을 여기저기서 소문으로 전해 들었고 강철민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로 흑곰파 놈들을 물리치셨다면서요. 옆 건물 분식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철민 씨는 그저 빙긋 미소만 지었어요. 아닙니다. 그저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놈들이 글쎄 꽁지가 빠져라 도망갔다고 하던데요. 강철민 씨는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과거의 화려했던 영광이나 시끄러운 명성 같은 건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뜨끈한 국밥이나 끓이면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전 11시 가게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조상필이 혼자 들어왔어요. 그는 더 이상 시커먼 가죽 재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정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강철민 씨는 그를 마치 처음 보는 평범한 손님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맞이했습니다. 조상필은 조심스럽게 카운터 앞에 섰어요.
교관님, 아니,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뭔가, 저, 흑곰파를, 나왔습니다. 강철민 씨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조상피를 찬찬히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교관님을 다시 뵙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걸어온 길이 결코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조상필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철민 씨는 한동안 그를 말없이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단 앉게. 국밥 한 그릇 뜨끈하게 먹고 가지. 조상필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강철민 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떠서 그의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어요. 강하사, 인생은 말이야.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걸세. 내가 이 예순이라는 나이에 느닷없이 국밥집을 연 것처럼 말이야. 강철민 씨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조상필의 눈가가 다시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20년 만에 다시 올바르고 떳떳한 길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사장님, 부디 조심하십시오. 백상호, 그 인간, 이대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말게. 나는 그저 내 국밥이나 열심히 끓일 뿐이야. 강철민 씨의 너무나 담담한 대답에 조상필은 자신도 모르게 빙긋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똑똑히 알았어요. 왜, 그 지옥 같던 시절, 호랑이 교관이 그토록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한없는 존경의 대상이었는지를요.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시련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강인함과 세상을 향한 깊고 올곧은 정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조상필이 떠난 후 가게는 평소보다 손님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소문은 정말이지 날개라도 달린 듯 삽시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흑곰파조차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전설의 국밥집 사장이라는 그런 소문이었.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또는 그토록 맛있다는 국밥을 한번 먹어보기 위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장님, 정말로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저기, 사장님께 혹시 무술 같은 것도 배울 수 있을까요? 강철민 씨는 쏟아지는 온갖 질문에 그저 온화한 미소로만 답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이야기를 떠벌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손님을 위해 맛있는 국밥을 만드는데 온전히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흑곰파 조직원들 몇 명이 가게 앞에 다시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조심스럽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게를 그저 관찰하고만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경외심과 동시에 본능적인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그 호랑이 교관이래. 행동대장님이 갑자기 저렇게 깍듯이 사과를 하다니. 대체 저 사람 정체가 뭐야? 조직원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두목 백상호의 지시를 받고 이곳에 오긴 했지만 조상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국밥집 사장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소문들을 듣고 몹시 당황한 상태였어요. 그날 밤 백상호는 자신의 호화로운 아지트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차집히는 대로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길길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필의 어처구니 없는 배신과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해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감히 나를 거역해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그는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른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당장 직접 가서 그 빌어먹을 국밥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 이건 내 명령이다. 알았어. 그러나 백상호는 그때까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의 거대한 조직 내부에서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조상필의 그 용기 있는 결정은 다른 조직원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군복무를 했던 조직원들은 호랑이 교관의 그 무시무시한 전설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런 엄청난 인물을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편 강철민 씨는 평소와 똑같이 가게 문을 닫고 주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또 어떤 험한 일이 닥칠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난 30년이라는 기나긴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와 위기를 겪어왔고 언제나 자신의 굳건한 신념대로 당당하게 행동해 왔습니다. 내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밤 유흥가의 분위기가 아주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흑곰파의 조직원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거리를 활보하며 위세를 떨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듯한 조용한 긴장감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다른 가게 상인들은 이런 심상치 않은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어요. 지난 20년간 철옹성처럼 이어져 온 흑곰파의 막강한 지배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흥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낯선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돌았던 그 엄청난 소문은 이미 상인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빠르게 퍼져 있었고 모두가 오늘 과연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철민이네 순대국밥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어디선가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가게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정말 흑곰파하고 제대로 한판 붙었다면서? 저 사장님이 글쎄 전설의 특수부대 교관이었대. 백상호 그놈이 오늘 직접 여기로 쳐들어온다던데? 사람들의 그런 불안한 수군거림 속에서 강철민 씨는 평소와 똑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는 마치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 태연하게 국밥 준비를 시작했어요. 뜨끈한 육수를 정성껏 끓이고 신선한 순대를 먹기 좋게 손질하고 맛깔스러운 양념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오전 11시 첫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평소와는 달리 그 손님은 국밥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옆 건물 슈퍼마켓 주인이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백상호 그놈이 직접 온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강철민 씨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사장님 백상호 그 인간은 이 동네에서 지난 20년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 무서운 사람입니다. 경찰도 심지어 정치인들도 그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강철민 씨의 너무나 단순하고도 담담한 대답에 슈퍼마켓 주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가게를 나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게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가게 상인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어디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지 모를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까지 그들은 모두 오늘 과연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숨죽이며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것이었어요. 흑곰파의 그 철통 같던 집에 누군가가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은 정말이지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마침내 검은색 고급 승용차 세대가 위압적으로 가게 앞에 끽 소리를 내며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값비싼 검은색 정장을 쫙 빼입고 있었어요. 그들 가장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백상호였습니다.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체격은 여전히 바위처럼 단단했고 두 눈에서는 날카로운 안광이 번뜩였어요. 백상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도 모르게 한 걸음씩 뒤로 주춤 물러섰어요. 그의 그 엄청난 위압감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거만한 걸음걸이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뒤를 10명의 건장한 부하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미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상호 일행이 안으로 들어서자 약속이나 한 듯 허둥지둥 자리를 떴어요. 순식간에 가게는 텅 비었고 오직 강철민 씨와 흑곰파 사람들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당신이 강철민이라고 하던가? 백상호의 목소리는 낮고 깊게 울렸어요. 그는 가게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중앙 테이블에 거만하게 털썩 앉았습니다. 네, 접니다. 강철민 씨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는 있겠지. 흑곰파 두목, 백상호 씨라고 들었습니다. 강철민 씨의 너무나 담담한 대답에 백상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차가운 냉소를 지었어요. 그래,
나는 이 동네를 지난 20년간 내 손으로 직접 통치해온 사람이다. 내 허락 없이는 그 어떤 하찮은 사업도 여기서 함부로 시작할 수 없어. 알겠나?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강철민 씨의 그 단순하기 짝이 없는 질문에 백상호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금 내 말이 농담으로 들리나 이 가게를 당장 접지 않으면 내 놈은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강철민 씨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조금의 동요도 없었어요. 백상호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콱 내리쳤어요. 이놈이 감히 나를 무시해? 바로 그 순간 가게 문이 다시 스르륵 열렸습니다. 조상필이 들어왔어요. 그는 더 이상 흑곰파의 행동대장이 아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백상호는 조상필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너, 내 놈이 감히 여길 또 와. 조상필은 말없이 강철민 씨의 옆에 가서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혼란이나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것은 마치 다시 찾은 듯한 굳건한 자신감과 비장한 결의로 가득 찬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두목님, 이제 제발 그만두십시오. 이분은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백상호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네가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해. 내가 바로 너를 이 자리까지 올려준 사람이다. 이분은 제가 해병대 시절에 만났던 호랑이 교관님이십니다. 우리나라 특수부대에 살아있는 전설적인 존재시라고요. 그분을 건드리는 것은 닥쳐. 내가 그런 같자는 걸 신경 쓸 것 같아. 백상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당장 이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저 영감탱이를 끌고 가.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선뜻 움직이지 않았어요. 부하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상필의 그 진심 어린 말은 그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과거에 군 복무를 했던 부하들은 호랑이 교관의 그 무시무시한 전설을 익히 알고 있었고 다른 부하들은 조상필이 저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나서는 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야, 이것들이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백상호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직접 앞으로 나섰어요. 좋다, 그럼 내가 직접 처리하겠어? 백상호가 시퍼런 주먹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철민 씨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하고 순박한 국밥집 사장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특수부대 교관으로서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엄청난 경험과 관록이 고스란히 담긴 날카롭고도 예리한 눈빛이었어요. 강철민 씨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백상호의 육중한 주먹을 너무나 간단히 피하고 오히려 그의 손목을 순식간에 잡아채 그대로 꺾어버렸어요. 백상호는 으악하는 처절한 고통의 신음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내 팔 순간 가게 안은 완전히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백상호는 지난 20년간 이 유흥가의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배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엔 허름한 노인 앞에서 처참하게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들어보게. 백상호 씨. 강철민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나는 그저 여기서 조용히 국밥이나 끓이면서 살고 싶을 뿐이야. 더 이상 나와 내 가게를 괴롭히지 말게. 그는 백상호의 손목을 탁 놓아주었어요. 백상호는 비틀거리며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처절한 당혹감으로 보기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그의 그악에 바친 말은 그러나 채 끝나지 못했습니다. 가게 밖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란이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꼼짝 마. 순간 백상호의 얼굴이 새하얀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가게 밖으로 보니 이미 여러 대의 경찰차가 도착해 있었고 수많은 경찰들이 가게를 빈틈없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백상호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갈취, 폭행, 협박 등 여러 가지 혐의로 현재 수사 중입니다. 경찰 간부 한 명이 안으로 들어와 백상호에게 차가운 수갑을 철컥 채웠습니다. 백상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넋나간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는 자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장날 거라고는 정말이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뭘 어쨌다고? 경찰은 백상호와 그의 부하들을 모조리 연행했습니다. 가게 밖에 잔뜩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우레와 같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그 지긋지긋한 악몽과도 같은 지배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상필은 강철민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관님, 아니, 사장님, 어제 제가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흑곰파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강철민 씨는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잘했네. 강하사, 이제야 진짜 해병답게 살아가는구먼. 조상필의 눈가가 다시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그는 오랜 방황 끝에 마침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은 듯한 벅찬 느낌이었어요. 네, 사장님 앞으로는 정말 바르고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경찰과 흑곰파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가게는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철민 씨는 그저 묵묵히 주방으로 돌아가 다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있어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은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저 뜨끈한 국밥을 정성껏 끓이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가게 밖에서는 사람들이 강철민 씨를 마치 영웅처럼 떠받들며 바라봤지만 그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옛날 호랑이 교관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강인함이었어요. 화려한 영광이나 시끄러운 명성보다는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강철민의 변치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백상호의 체포 소식은 도시 전체에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지난 20년간 유흥가를 철저히 장악했던 흑곰파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경찰은 백상호뿐만 아니라 흑곰파의 주요 간부들을 모조리 체포했고 그들의 막대한 불법 자금과 자산을 남김없이 압류했습니다. 갑자기 유흥가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철민이네 순대국밥은 이제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되었어요. 전설적인 해병대의 호랑이 교관이 직접 운영하는 국밥집이라는 놀라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 국밥 맛뿐만 아니라 그 믿을 수 없는 사연을 직접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구름처럼 찾아왔습니다. 저분이 진짜 그 특수부대 교관이셨대. 흑곰파 깡패들을 글쎄 혼자서 다 물리쳤다던데. 이야, 국밥 맛이 진짜 대박이라더라. 인생 국밥이래. 손님들의 그런 끊이지 않는 수군거림 속에서도 강철민 씨는 전혀 변함없이 묵묵히 국밥을 끓였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온갖 요란한 소문이나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최고의 국밥을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해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상필이 가게를 찾았어요. 그는 이제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일하며 과거의 자신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선명했어요. 사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강철민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강하사, 자네도 아주 건강해 보이는구먼. 네, 사장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해병대에서 제가 직접 배웠던 그 강인한 정신력과 엄격한 규율을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알려주고 있죠. 강철민 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떠서 조상필의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잘하고 있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니까. 조상필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국밥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는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장님, 이 도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흑곰파가 깨끗이 사라지고 난 뒤
상인들이 더 이상 그 빌어먹을 보호비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모두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다들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강철민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역시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어두컴컴한 유흥가가 이제는 거짓말처럼 평화로워졌어요. 가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늦은 시간까지 환하게 영업했고 사람들의 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유흥가에서 그 지긋지긋한 조폭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게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조상필의 그 말에 강철민 씨는 가볍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 덕이 아니야. 그저 각자가 자신이 해야 할 옳은 일을 했을 뿐이지. 그러나 사실 강철민 씨의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의 그 용기 있고 단호한 행동이 이 도시 전체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백상호의 체포 이후 다른 지역의 조직폭력배들도 감히 이 도시를 넘보거나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호랑이 교관의 그 무시무시한 전설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오후 국밥집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어요.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게 밖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강철민 씨의 국밥은 이제 이 도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저희 방송국과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방송국 PD가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강철민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냥 국밥이나 조용히 끓이고 싶습니다.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같은 건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며 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은 그리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 노인이 가게를 찾았어요. 그는 대략 70대로 보였고 군인 출신임을 한눈에 짐작게 하는 꼿꼿하고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군. 철민이. 그 목소리에 강철민 씨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어요. 중령님.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바로 강철민 씨의 옛 상관이었어요. 해병대 특수부대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런 각별한 사이였죠. 자네 소문 듣고 일부러 찾아왔네. 호랑이 교관이 이곳에서 또 다른 새로운 전설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군. 허허. 강철민 씨는 어딘지 쑥스러운 듯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떠서 옛 상관의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어요. 과장된 헛소문일 뿐입니다. 중령님, 저는 그저 국밥이나 끓이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겸손하기는 자네는 항상 그랬지. 하지만 자네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는지 자네도 알아야 하네. 노인은 국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먹었습니다. 그의 눈이 순간 반짝였어요. 역시 마시기가 막히는군. 내가 예전에 부대에서 자네가 끓여주던 그 해장국 맛. 바로 그대로야.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살가운 전우로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련한 옛 추억들, 그리운 동료들의 소식, 그리고 현재 각자의 소소한 생활 이야기까지 시간은 물 흐르듯 빠르게 흘러갔고 가게의 손님들은 하나둘씩 줄어들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게 안에는 강철민 씨와 그의 옛 상관만이 오롯이 남았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나지막이 내쉬었어요. 철민이, 자네는 항상 원칙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지. 그것이 바로 내가 자네를 호랑이 교관으로서 그토록 존경하고 아꼈던 이유였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중령님, 아니야. 사실이야. 강철민 씨는 조용히 테이블을 닦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가게에서 국밥을 팔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불의를 보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이놈의 성격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네가 특수부대에 살아있는 전설이 된 이유이지. 그리고 이제는 이 도시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고 말이야.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강철민 씨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어요. 자랑스럽다. 철민아, 자네 같은 훌륭한 사람이 우리 해병대에 있었다는 것이 나는 정말이지 너무나 자랑스러워.